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검찰 소환은 무려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운명의 날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다스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지켜보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글쎄 저희는 이게 누구 거로 보이냐,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확인. 자, 윤석열 지검장에게도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이제는 직접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까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신정수 차장. 네. 자,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댓글 사건, 정치 개입 혐의 등 때문에 국정원 원세훈 원장을 상대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에다가 정치 관련 댓글 같은 것들을 달게 했다. 이런 혐의 같은 것들이 드러났고 그게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런 정황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아니요. 처음에는 발부가 됐는데 다시 적부심으로 풀려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윤석열 지검장이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고 그런데 기각이 되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수사하던 그런 과정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수사진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라든지 김희중 구속실장 같은 분들이 결정적인 증언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영포빌딩,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영포빌딩에서 다스의 지분 정리 문제 같은 것들을 청와대에서 논의한 그런 정황 같은 것들이 담긴 문건이 나오면서 일들이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총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겁니다. 네. 지금 이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총지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에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1001호실. 근데 이 안의 모습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윤석열 지검장의 모습은 이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검사장이 저 수사를 직접 신문하는 건 아니죠. 신문하는 건 이제 부장검사 두 사람.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해서 특수 2부장하고 첨수 1부장이 진행을 하는 거고 윤석열 지검장하고 한동훈 3차장 수뇌부입니다. 수뇌부들은 지금 보니까 CCTV, 저 조사실 CCTV가 달려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소리도 다 들리고요. 저 방만 CCTV가 달려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 달려? 영상 녹화실 같은 경우가 원래 녹화가 되는 거니까 장치는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저 방 같은 경우 CCTV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면서 야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이런다는 건 아닌데 네. 혹시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검찰 수뇌부들은 밖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 녹화라고 하면 이 말소리도 다 녹음이 다 되는 거죠. 예, 그 화면만 봐서 뭐하겠어. 소리가 들려야죠.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녹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모습과 목소리, 말하자면 이 어투까지 다
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 녹화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녹화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때 퀴즈 한번 해볼까요? 네. 영상 녹화 할게요, 안 할게요? 그때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왜 안 한 이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서로 나와 있는 건 모르겠으나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고 거기서 어떤 대답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좀 머뭇거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서에 그것까지 머뭇거렸음 몇 초간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내용만 적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영상 녹화에는 세세하게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박 전 대통령 부담스러워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겠다라는 거죠. 글쎄 이거 박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캐릭터의 차이일 수 있으나 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영상 녹화 안 하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면 또 주변 역시 뭔가 자신이 없겠구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야 나는 법적으로 다 다툴 자신이 돼 있어 나는 영상 녹화 응할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은 뭔가 준비가 돼 있나? 굉장히 자신 있게 나가는 걸 네. 이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영상 녹화에 동의한 건 아닌가.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는 일단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지검장이 조사실에 신문을 하러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요 이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이 검찰 포토라인서부터 예행 연습을 하는 그 동선을 다 체크를 해봤다면서요.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어쨌건 전직 대통령을 첫 번째로 본인의 지휘하에서 지금 조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든지 어떤 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관련된 검사들과 함께 9시 반에 내려가서 쭉 여기서 이제 포토라인도 점검을 하고 거기서 서서 이동하는 동선을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오늘 아침에 똑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도 예행 연습을 했지만 아까 앞부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모진들과 밤늦게까지 이 질의응답을 연습을 하고 예행 연습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질의응답을 연습하면 검찰 조사에서 도움은 됩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본인이 조사받으러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팩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의자입니다. 네. 이 사건보다 모든 사건에 그런 거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팩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뭘 가지고 물어볼지는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다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변호사와 검찰이 어떻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까? 검찰은 무슨 증거를 들이댈 거라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검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 문제로 국민의 불편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의 소환 조사로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가 팽팽히 맞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서 다스 수사를 첫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라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핵심적인 것만 보면 16개, 많게는 20개까지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핵심은 지금 뇌물하고 횡령입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에서는 다스를 지금 첫 번째 카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혐의 중에 뇌물과 횡령, 그리고 이 다스 수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다스가 핵심이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뇌물을 인한 횡령 혐의가 전부 다 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다스가 300억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그중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다스의 그 삼성 소송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BBK 소송. 네, BBK. 예. 거의 다 이 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스를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다스가 인정돼야지 법률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검찰로서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적 수사다라는 걸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다스라는 걸 인정하느냐, 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 승복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다스가 본인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혐의들이 고리들이 쫙 풀린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스만 끝까지 부인하면 다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은 뭘까요? 여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다스의 소유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조사에서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주 100%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명박, 이상은, 고 김재정 요 세 사람이 맺은 뭐 이명계 이런 게 있으면 제일 확실하죠. 그러니까 명의는 이 두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명박 소유로 한다. 뭐 이런 식 존칭을 빼고 합니다. 그런 문건이 있으면 제일 확실한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직원의 형식상 명의인인 고 김재정 씨 와이프인 권영미 씨하고 형인 이상은 씨를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건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건데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청와대 영프 빌딩에서 발견됐다는 그런 어떤 문건들에 보면 청와대 내에서 이 다스의 어떤 그 고 김재정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상속하는 그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문건들도 발견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각종 이제 정황 증거들이나 어떤 간접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임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가지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뚫으려고 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까 제가 말한 거, 야, 내가 여기 소유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완벽한 돈의 흐름이라든지 계약서 없잖아. 네. 그 주변 사람들 진술이나 그런 주변 문건들 가지고 어떻게 나를 다스 주인이라고 보는 이런 방패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검찰은 일단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우선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이 이 창으로서 등장시킨 칼잡이들입니다. 자, 신봉수 검사, 송경호 검사, 한동훈 검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철저하게 다스 소유주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면을 보면 정말 특수통 검사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검사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창이 될 수 있을지 검사들의 이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태호 변호사님,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특수통 검사들로 구성된 이 검찰. 그렇죠. 뭐 신봉수 전 부장도 그렇고 송경호 부장도 그렇고 대표적인 특수통이고 신봉수 부장 첨수 일부에서는 이제 다스에 관련된 것을 묻는 거고 특수 2부에서는 뇌물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하고 민간에서 이제 불법 자금을 받은 그 혐의를 조사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한동훈 3차장인데 한동훈 3차장이 이제 3차장이기 때문에 특수부하고 첨단범죄사부를 관할하면서 수사팀을 총지휘하는 거죠. 중앙지검의 1인자가 윤석열 지검장이라면 이 수사를 해서 2인자가 한동훈 3차장이죠. 근데 제가 왜 재밌다고 말씀드렸냐면 한동훈 3차장이 청와대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때 근무했게요? 이명박 정부 때요. 아하.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장다사로 이번에 조사받았던 사람을 민정비서관 해서 그 밑에 이제 선임행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청와대 이제 나갈 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한동훈 3차장이 본인의 청와대에서 그쯤에서 부하 직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부하 상사 입증이 바뀐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한동훈 3차장이 진두지휘하는 이 수사팀한테 수사를 받게 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네. 특수통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의 창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방패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심정숙 차장 어떻습니까? 네. 이 정도면 아까 특수통 검사들의 창을 막을 만한 방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각에서는 방패 치고는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 약간 중량급 인사로는 강훈 변호사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08년도에 그 BBK 특검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BBK 수사가 있었을 때부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런 이제 그 나름 그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런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세 분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그다지 그렇게 그 알려진 변호사들은 아닌데요. 사실은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그 강훈뿐만 아니라 정동기 변호사, 그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을 지냈고 대검 차장 출신인 정동기 변호사가 저기 투톱으로 붙일 예정이었는데 네.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그 마지막 임기 때 BBK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의 차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부장이 수사를 하고 그 위에 바로 직보를 받던 사람이 바로 정동기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BBK 관련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그 패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반대로 변호사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어한다 이러니까 변협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건 네. 이해 충돌이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일각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중량급의 변호인들로 구성되지는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변호인단 선임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바로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 선임에 상당히 어려움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도였죠. 그 BBK 관련 수사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조사한 이후에 지금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는 BBK 의혹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밝혀진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권불 10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검찰의 수사력이 그때는 없던 수사력이 지금이 생긴 건지 네. 살아있는 권력과 지나간 죽은 권력의 어떤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때는 막혔던 수사가 지금은 술술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권불 10년이라는 생각도 느끼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결국 이 수사의 끝이나 재판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때처럼 권력이 있고 현재의 권력이었다면 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검찰 수사에 맞서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성희 의원님?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BBK 특검이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호화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익숙한 은진수, 그다음에 고승덕 변호사 이런 막강한 그 호화 변호인단이 이제 막았고요. 그래서 이제 BBK 같은 경우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지금에서는 특히 영포 빌딩에 있던 다스의 당시 사장이었던 김성우 사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분명히 나스는 이명박 씨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진술을 180도 바꿨거든요. 그렇죠. 소유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검찰 소환에 결정적인 진술을 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권력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권력의 힘이기도 하지만 또 검찰로서도 왜 검찰이 권력의 신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검찰이 지금 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대목도 좀 검찰이 반성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신분 자체가 당선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사람은 대통령보다도 더 힘이 센 게 당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네.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였고 그리고 그때는 BBK 특검이었거든요. 그 사건 자체에 국한된.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정호영 특별검사한테 임명장을 준 게 2008년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해서 2월 21일 날 특검에서 이 전 대통령 그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든요. 불과 수사한 기간이 한 달, 한 보름 정도이고 그 당시에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저렇게 소환 조사를 된 게 아니고 롯데호텔에서 이른바 방문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역시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봐야죠. 네. 지금 검찰에서 6시에
아마 오늘 예정됐던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스 관련,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관한 수사는 오후 5시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20분부터는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2번의 휴식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6시 50분에 저녁 식사가 예정이 돼 있고 메뉴는 곰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5시쯤 다스 소유에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걸로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본인의 입장 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검찰은 물을 거 물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답할 거 대답했다는 거지. 네. 뭐 이명박 저기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 물증하고 진술을 이명박 전 대통령 제시를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 일관되게 부인되는 입장. 네. 그래서 입장을 확인하는 거지. 뭐 여기서 뭐 계속 추궁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맞습니다 내 겁니다 이걸 확인했다는 건 아닌 것이고. 꼭 각자들의 입장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네요. 네. 중요한 게 뇌물 혐의가 나왔다는 건데 저 뇌물 혐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삼성 소송비 대납 이게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는 다스 관련이기도 하지만 이제 뇌물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소송비 대납까지 다스 관련 수사라고 해서 지금 5시 20분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의 제일 중요한 건 다 끝난 건데 그게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하고 뭐 BBK 이런 문제만 조사를 하고 삼성 소송비 대납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저녁 먹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조사는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죠. 그게 사실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지금 검찰이요. 사실관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더라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결과에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고 단순히 진술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법 빌딩에서 확보한 문건이라든지 저 이병모 씨가 보관하고 있던 외장하드에서 나왔던 문건들, 뭐 그다음에 이팔성 전 의미금융주주 회사에서 비망록들 각종 문건들이 있기 때문에 문건, 물증과 관련자들 진술 이걸 종합하면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인하는데 이렇게 당황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부인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입증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속도는 이미 검찰이 예상했던 수사 속도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20여 개의 관련된 혐의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다스 소유주 여부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인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저녁 식사 이후에 또 조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또는 내일 새벽까지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이 질의응답을 연습을 하고 예행 연습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질의응답을 연습하면 검찰 조사에서 도움은 됩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본인이 조사받으러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팩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피의자입니다. 이 사건보다 모든 사건에 그런 거죠.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니까 팩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뭘 가지고 물어볼지는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다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변호사와 검찰이 어떻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나 검찰은 무슨 증거를 들이댈 거다라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건 뭐 당연히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검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경호 문제로 국민의 불편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의 소환 조사로 끝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가 팽팽히 맞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서 다스 수사를 첫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라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100억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위험해요. 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핵심적인 것만 보면 16개, 많게는 20개까지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핵심은 지금 뇌물하고 횡령입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에서는 다스를 지금 첫 번째 카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혐의 중에 뇌물과 횡령 그리고 이 다스 수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다스가 핵심이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뇌물을 인한 횡령 혐의가 전부 다 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다스가 300억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그중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캠프로 흘러들어갔다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서 다스의 그 삼성 소송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BBK 소송. 네, BBK. 예. 거의 다 이 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스를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풀리게 되는 겁니다. 다스가 인정돼야지 법률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검찰로서는 이것이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적 수사다라는 걸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다스라는 걸 인정하느냐. 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 승복을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다스가 본인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혐의들이 고리들이 쫙 풀린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입장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스만 끝까지 부인하면 다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은 뭘까요? 여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다스의 소유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조사에서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주 100%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명박, 이상은, 고 김재정 요 세 사람이 맺은 이명계 이런 게 있으면 제일 확실하죠. 그러니까 명의는 이 두 사람 돼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명박 소유로 한다. 이런 식 존칭을 빼고 합니다. 그런 문건이 있으면 제일 확실한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집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총지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겁니다. 네. 지금 이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총지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간에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 1001호실. 근데 이 안의 모습을 저희가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윤석열 지검장의 모습은 이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검사장이 저 수사를 직접 신문하는 건 아니죠. 신문하는 건 이제 부장검사 두 사람.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제 이 수사를 진행해서 특수 2부장하고 첨수 1부장이 진행을 하는 거고 윤석열 지검장하고 한동훈 3차장 수뇌부입니다. 수뇌부들은 지금 보니까 CCTV, 저 조사실 CCTV가 달려있다는 것이거든요. 소리도 다 들리고요. 저 방만 CCTV가 달려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 달려? 영상 녹화실 같은 경우가 원래 녹화가 되는 거니까 장치는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저 방 같은 경우 CCTV를 통해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면서 야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이런다는 건 아닌데 혹시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검찰 수뇌부들은 밖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영상 녹화라고 하면 이 말소리도 다 녹음이 다 되는 거죠. 예, 그 화면만 봐서 뭐하겠어. 소리가 들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녹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모든 모습과 목소리 말하자면 이 어투까지 다 이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 녹화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녹화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때 퀴즈 한번 해볼까요? 영상 녹화 할게요, 안 할게요? 그때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왜 안 한 이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조서로 나와 있는 건 모르겠으나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고 거기서 어떤 대답하는 이런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할 때 좀 머뭇거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조서에 그것까지 머뭇거렸음 몇 초간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용만 적혀 그렇죠. 근데 이제 영상 녹화에는 세세하게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박 전 대통령 부담스러워했을 거라는 관측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겠다라는 거죠. 글쎄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캐릭터의 차이일 수 있으나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영상 녹화 안 하겠는데요 라는 얘기를 하면 또 주변 역시 뭔가 자신이 없겠구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야 나는 법적으로 다 다툴 자신이 돼 있어 나는 영상 녹화 응할 거야 라는 이런 것들은 뭔가 준비가 돼 있나? 굉장히 자신 있게 나가는 걸 이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영상 녹화에 동의한 건 아닌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는 일단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지검장이 조사실에 신문을 하러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제요 이 윤석열 지검장이 직접 이 검찰 포토라인서부터
예행 연습을 하는 그 동선을 다 체크를 해봤다면서요. 그 윤석열 지검장으로서는 어쨌건 전직 대통령을 첫 번째로 본인의 지휘하에서 지금 조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혹시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든지 어떤 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관련된 검사들과 함께 9시 반에 내려가서 쭉 여기서 이제 포토라인도 점검을 하고 거기서 서서 이동하는 동선을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대로 오늘 아침에 똑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도 예행 연습을 했지만 아까 앞부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참모진들과 밤에 형식상 명의인 고 김전현 씨 와이프인 권영미 씨하고 형인 이상은 씨를 제외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건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건데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청와대 영포 빌딩에서 발견됐다는 그런 어떤 문건들에 보면 청와대 내에서 이 다스의 어떤 그 고 김재정 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상속하는 그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문건들도 발견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각종 이제 정황 증거들이나 어떤 간접 증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주임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가지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뚫으려고 할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까 제가 말한 거, 야, 내가 여기 소유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완벽한 돈의 흐름이라든지 계약서 없잖아. 네. 그 주변 사람들 진술이나 그런 주변 문건들 가지고 어떻게 나를 다스 주인이라고 보는 이런 방패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네. 검찰은 일단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우선적으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방어를 하고 있죠.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지검장이 이 창으로서 등장시킨 칼잡이들입니다. 자, 신봉수 검사, 송경호 검사, 한동훈 검사,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철저하게 다스 소유주에 대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면면을 보면 정말 특수통 검사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검사들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강력한 창이 될 수 있을지 검사들의 이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태호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특수통 검사들로 구성된 이 검찰. 그렇죠. 신봉수 전 부장도 그렇고 송경호 부장도 그렇고 대표적인 특수통이고 신봉수 부장 첨수 일부에서는 이제 다스에 관련된 것을 묻는 거고 특수 2부에서는 뇌물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하고 민간에서 이제 불법 자금을 받은 그 혐의를 조사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한동훈 3차장인데 한동훈 3차장이 이제 3차장이기 때문에 특수부하고 첨단범죄사부를 관할하면서 수사심을 총지휘하는 거죠. 중앙지검의 1인자가 윤석열 지검장이라면 이 수사를 해서 2인자가 한동훈 3차장이죠. 근데 제가 왜 재밌다고 말씀드렸냐면 한동훈 3차장이 청와대 근무한 적이 있어요. 어느 때 근무했게요? 이명박 정부 때요. 아하.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장다사로 이번에 조사받았던 사람을 민정비서관 해서 그 밑에서 이제 선임행정을 한 거죠. 검찰 출신들이 청와대 이제 나갈 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은 한동훈 3차장이 본인의 청와대에서 그쯤에서 부하직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물론 지금 부하 상사 입증이 바뀐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한동훈 3차장이 진두지휘하는 이 수사팀한테 수사를 받게 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 네. 특수통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의 창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방패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심정숙 차장 어떻습니까? 네. 이 정도면 아까 특수통 검사들의 창을 막을 만한 방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각에서는 방패치고는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약간 중량급 인사로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검찰 소환은 무려 10년 만에 다시 불거진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운명의 날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다스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다스는 내 소유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지켜보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글쎄 저희는 이게 누구 거로 보이냐, 사실상 누구 거로 보이냐 하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거냐를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확인. 자, 윤석열 지검장에게도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이제는 직접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까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신정수 차장. 네. 자,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댓글 사건, 정치 개입 혐의 등 때문에 국정원 원세훈 원장을 상대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가 그다음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군 사이버 사령부에다가 정치 관련 댓글 같은 것들을 달게 했다. 이런 혐의 같은 것들이 드러났고 그게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런 정황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처음에는 발부가 됐는데 다시 적부심으로 풀려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윤석열 지검장이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고 그런데 기각이 되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비상식적인 판결이다,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막 비판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의지를 강하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수사하던 그런 과정에서는 결정적으로 이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수사진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이라든지 김희중 부속실장 같은 분들이 결정적인 증언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영포빌딩,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영포빌딩에서 다스의 지분 정리 문제 같은 것들을 청와대에서 논의한 그런 정황 같은 것들이 담긴 문건이 나오면서 일들이 어쨌든 이명박은 강훈 변호사를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BBK 특검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BBK 수사가 있었을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런 나름 굉장히 인연이 깊은 그런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세 분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그다지 그렇게 알려진 변호사들은 아닌데요. 사실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강훈뿐만 아니라 정동기 변호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민정수석을 지냈고, 대검 차장 출신인 정동기 변호사가 투톱으로 붙일 예정이었는데, 네. 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임기 때 BBK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의 차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부장이 수사를 하고 그 위에 바로 직보를 받던 사람이 바로 정동기 대검 차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BBK 관련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그 패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반대로 변호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어한다 이러니까 변협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건 이해 충돌이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일각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중요한 급의 변호인들로 구성되지는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변호인단 선임에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바로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인단 선임에 상당히 어려움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고요. 지금 사실은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도였죠. 그 BBK 관련 수사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조사한 이후에 지금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는 BBK 의혹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밝혀진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권불 10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검찰의 수사력이 그때는 없던 수사력이 지금이 생긴 건지 네. 살아있는 권력과 지나간 죽은 권력의 어떤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때는 막혔던 수사가 지금은 술술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권불 10년이라는 생각도 느끼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결국 이 수사의 끝이나 재판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때처럼 권력이 있고 현재의 권력이었다면 이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검찰 수사에 맞서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성희 의원님?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BBK 특검이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호화 변호인단이었습니다. 우리 이름도 익숙한 은진수, 그다음에 고승도 변호사 이런 막강한 그 호화 변호인단이 이제 막았고요. 그래서 이제 BBK 같은 경우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났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지금에서는 특히 영포